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 일정대로 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고정숙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신민희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과 조직은 행정팀, 총무팀, 인사팀, 공무노사팀, 중대산업재해팀 5개 팀에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를 포함하여 총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의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 4쪽부터 신규 사업 6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2023년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 첫 해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과 시민, 공직자 대상 제도 홍보와 함께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우리 시는 현재 안성맞춤 5대 특산물을 포함하여 25개 업체 85개 답례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홍보 캠페인, 홍보 부스 운영,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공직자 정책 발굴 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시민과 출향인 등의 많은 관심으로 금년도 기금 목표액 1억 원 모금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 발굴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사업을 바탕으로 안성시만의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각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안성시 남녀 통합 당직 운영입니다.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와 공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따라 기존 남성 직원 위주의 당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부터 남녀 통합 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평균 3.5일 통합 당직 실시로 남성 직원의 당직 부담이 경감되는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복무원칙 확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와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2월에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9월에 전 직원 복무실태 점검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안 업무 관련 규정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직자 세대공감 워크숍입니다. 공직사회 내 대두되는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에 공직자 세대공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직급별로 161명이 참여해 세대 간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협업 상생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금년도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내년에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 단체 교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입니다.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에 따라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엔 노사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와 안성시 자매결연 도시의 상호 고향사랑 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에 대한 의문 방문을 진행하여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협력 정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시 소속 각 부서와 관내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2회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담 43회를 진행하였으며 6월부터는 근로자 복지회관 노동상담소 및 청년문화공간과 연계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는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 복지 포인트 제공과 단체보험 보장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연간 예산액 43억 9,190만 원 중 9월 말 기준 37억 9,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중요 기록물의 보존성 확보와 편리한 검색, 열람 등 기록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96만 8천 면에 대한 DB 구축을 추진하여 전체 사업량의 85%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승진 71명, 전보 449명의 인사를 운영하였고 상반기 근무 성적 평정, 경무 기피팀 선정 등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인력 충원 계획 수립과 연간 인사 운영 일정 및 기준 등을 공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공직 내부와 외부로부터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직자들의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직급별 교육 외에 금년에는 정책 디자인 아카데미 등 신규 과정을 신설하여 직원 기본 역량뿐 아니라 정책 분야 심화 교육을 통해 다각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7급 이하 실무자 직무 교육과 사무관 리더십 역량 교육, 은퇴 예정자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노사협의회 및 노사간담회,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화합 정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는 총 209명으로 지난 상반기에 공무직 직원 근무 성적 평정, 모범 공무직 표창 및 선진직 연학, 노무관리 교육, 임금 교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 10월 중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엔 업무 진단 및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직원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로 안성시 전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부문을 점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2월에 행정과의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기간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각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 관리를 행정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 숫자가 안성시는 어느 정도나 되죠? 180개 정도 있습니다. 180개. 네. 이제 위원회가 이제 저희도 지금 위원회는 아직 뭐 전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회가 이제 이제 이게 실효성 없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는 뭐 혹시 그런 이거를 축소하거나 할 뭐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회 정비는 그 기능이 유사한 거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계속 네. 이제 부서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있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저희가 부분들은? 부서별로 계속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그 위원회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실효성 없이 흘러가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네. 한번 행정과에서도 한번 이 위원회들을 좀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관련돼서 이게 이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 삭감하는 부분도 지금 뭐 안성시도 비상체제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이런 곳에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됐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임금협상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 사용자 시측하고 이제 그 공무직 근로자 측하고 교섭을 이제 14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이제 협의가 이제 양쪽 의견이 이제 협의가 좀 안 돼서 경기도 노동위원회 3차 조정을 했고 그 조정에서도 이제 협의가 성립이 안 돼서 경기도 노동위원회 위원회 중재로 이제 협상을 마쳤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네. 네. 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비정규직 관련된 이제 서로의 주장들을 좀 뭐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는데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성시의 약속 이행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저희도 기본적으로 좀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안성시하고 우리 비정규직 공무직 노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은 뭐 공무직 노조에서 이런 주장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 이제 상여금 관련돼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그 전 임금 협상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항을 비정규직들이 수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리고 정근수당 관련돼서는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합의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시에서 좀 약속 이행 안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이제 노조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는 공무직의 상여금 연 400% 타는 거를 기본급에 이제 녹이면서 그 조건으로 정근수당을 신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노사 대표가 같이 구두 약속을 한 사항인데요. 2021년도 연말에 그때 이제 우리 공무원은 0.9% 기본급 인상이 있었고 공무직 분들은
그러면 자기네는 0.1%를 더 올려서 1.0%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거를 이제 시에서 수용을 해주면 저희 그 정군수당 아니 상여금 기본급화를 이제 내년도에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서면으로는 없지만 구두 약속으로. 그래서 상여금 기본급화가 정군수당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기본급 공무원들 0.9%일 때 그분들은 1.0%로 상향해주면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정 합의서에 2023년도에는 정군수당 신설에 대해서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문구를 넣었는데 그거를 공무직분들은 2023년도에 시가 무조건 신설해 주는 걸로 약속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정군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임금 협상에서 논의해서 신설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양쪽 주장이 다른 건데요. 그거는 조정위원회에서도 그 공익위원님하고 계속 저하고 공익위원분들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계속 시에서 23년도에 그 정군수당 신설을 좀 수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23년도 임금 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공무직분들이 좀 주장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 문구 자체로 보면 신설해 줄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협상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 부분을 이제 협약을 나타낼 때는 단체 협약이나 할 때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제가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보면 그 공무직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제3자로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도 제가 보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임금 협상은 2년마다 한 번 있는 건가요? 1년마다 매년 있는 거죠? 합니다. 매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신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정근시당 신설을 두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예, 신설하는 걸로 하고 그 신설하되 그 횟수나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됐던 거고요. 신설을 안 한다는 걸로 하질 않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가 됐다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중대재해특별법 관련돼서 이제 이게 중대산업재해팀이 행정과에 있네요. 네. 이게 원래 그 행정팀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산업재해하고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같이 보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이게 행정파트하고 또 재해부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 시민안전과가 사회재해나 또 자연재해, 시민재해를 다 이제 총괄하고 있어서 업무가 좀 과중된다 싶어서 저희 이제 산업재해는 행정과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중대재해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띄어서 가져온 부분은 좀 그래도 중대재해에 관련된 것은 좀 안성시에서는 좀 잘 다루겠다, 또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시민재해하고 그 산업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를 양쪽을 나누어서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네, 분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그래도 작년하고 재작년 있으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저희가 속해서 지금 발생한 사고가 1년 안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혹시 이거 좀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좀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에 사망자가 몇 명이죠? 근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네. 발생한 재해는 저희 산업재해는 아직 들어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 그 현장 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도로 관리, 공원 관리, 뭐 청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산업하고 저기는 좀 별도로고 시민 안전은 산업재 관련된 시민 안전이 보는 거고 아니 이거는 시민재는 전체 시민 대상 그 그러니까요. 이태원 사고처럼 네. 네 전체 시민 대상으로 일어나는 재는 여기서 시민안전과에서 기업체 관리하고 관련된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저희는 안성시청 그 전체 전체 공무원하고 저희가 뭐 도급이나 용역준 사업장 뭐 노인복지관 또 공무에 노인 관련된 일자리. 거, 공무에 관련된 네네. 것만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네. 이거는. 지금 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13페이지에 보면 경무 기피팀이 선정이 됐는데 이 경무 기피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혹시 취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네, 경무 기피팀으로 선정이 되면 직원들 근무 성적 평정을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그때 실적 가점을 가점을 주시는 건가요? 네,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성과 등급을 A 등급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주는 거 말고 이렇게 경무나 기피를 안 하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인원을 더 배치한다든가. 근데 인원은 이제 부서마다 정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무 기피팀이 있다고 인원을 더 늘려줄 수는 없고요. 이제 실적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주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를 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111개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고 같은 건 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올해 10월까지 이제 저희가 신고 들어온 산업재해가 12건 정도 있었는데 네네. 대부분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읍면동에서 뭐 청소나 쓰레기 수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넘어짐 사고가 제일 많았고요. 네, 경미한 넘어짐 사고. 네. 그리고 불법 광고물 현수막 수거하다가 뭐 찔림 사고, 배임 사고, 네. 그리고 출퇴근하다가 이제 소소하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 보면 전담팀도 있고 교육도 계속 하시고 위험성 평가 등등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일반 민간 기업들은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50인 이하 그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저희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안전관리자가 나가서 이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관의 의무 사항 같은 거를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50인 이하 네, 영세업자에 사업자, 대해서. 영세업체. 네, 네. 이게 적용이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네, 50인? 지금 법률로 내년부터 돼 있다고 그랬는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전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네, 네. 미리 가서 안전교육 같은 거 하시려고 하시는 네, 건가요? 네. 예, 이런 경우에 진짜 재해는 예방을 최대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런 교육들이 민간 업체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네. 참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안성에 저희 안성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이분이 이 노무사님께서 근무하는 게 일주일 내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인 노무사가 저희 행정과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상주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공무원 이제 공무직 노조 단체 교섭이나 임금 교섭도 이제 공인 노무사께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예. 별도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일반 영세업체들한테 노동관계 법률을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인 이하 기업체를 네, 상담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기업체에서? 기업 지금 이제 10월까지 상담 43회인데
월 5건 정도? 네네. 월 5건 정도. 네. 기업체에 많이 홍보돼 있나요? 이게 이 부분이 무료 상담 서비스 이런 게? 네, 저희가 보도 자료로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로 오시거나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직접 시에 이렇게 알아서 오시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는 그 일자리 경제과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 상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청년 문화 공간에 이제 청년분들도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동 법률 쪽에는 많이 취약할 것 같아서 청년 문화 공간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좀 확대하는 겁니다. 아니 홍보가 좀 다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이 무료 상담 이런 서비스 잘 모르신 분이 많아서 저한테 여쭤보는 분이 많아서 안성시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더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안성 지자체장 김보라 시장님이 그 가입한 외부 단체 같은 게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있잖아요. 관리를 어디서 하죠? 저희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죠. 네. 지금 우리 지자체장께서 가입한 왜 그 단체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단체에 가입했는지 민선 7기 때 본인 임기 시작한 거와 지금 8기 때 다소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안성시에서 공무원 역량 교육을 지금 계속 사업으로 두셨는데 재직 공무원이 1,840명으로 해서 지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은퇴 예정자가 한 75명 교육 인원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은퇴 예정자는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퇴직 3년 남겨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 퇴직 3년.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이번에 2023년 신규 인력을 이제 공채로 해서 37명 공채를 했다고 했고요. 네. 그럼 내년에는 혹시 공채 예정이 있습니까? 내년도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고 저기 비슷한 규모로 신규 채용 예정입니다. 아, 그럼 혹시 2023년에 은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지금 3년까지는 한 75분이라고 여기 이제 적혀 있는데요. 네네. 내년에는 한 3, 40명 그 인원 내에서 이게 퇴직 인원이 정년만 가시면 딱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명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그 인원까지 저희가 감안하면 가중치를 두면 한 40명 전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도 그 정도 선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은퇴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신규를 지금 네네. 채용 준비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희가 정원을 지금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네네. 현재 그 퇴직하시는 그 인력만큼 채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저희 행정기구 개정안 보류됐잖아요. 근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뭐 의문을 조금 가지셔서 몇 가지 조금 질의를 좀 드렸던 게 있어요. 네. 이 5-6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과 조금 그 생각하셨던 거나 아니면은 이거 답변 조금 필요한 경우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떠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셨을 때 찾아가서 뭐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저희가 그 기준인건비 안에서 정원을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업무의 기능을 비슷한 거는 좀 통합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린 안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안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 주셔야 이제 내년 1월 조직 인사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필요한 거는 뭐 위원님들이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말이 뭐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라든지 뭐 가정여성과 관련 얘기 그리고 뭐 바우더기 축제 문화예술소나 뭐 문체과 업무 담당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만한 답변을 조금 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회기 때 저희도 되도록이면 좀 통과하는 방향으로 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명확하게 조금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뭐 의원님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조금 성실히 조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 찾아가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뭐 단순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꼭 첨단 산업과 신설 등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정숙 행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